고국에 계시는 참전 전후 그리고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전 그 진실 일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반세기 이전에 우리나라 군대는 베트남에 파견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비전투부대가 갔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는 전투부대를 파견하였는데 월맹군과 베트공들은 그 방법이 악랄하기 짝이 없어서 우리나라 군대를 갑자기 기습도 하고 야간에 침투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군대도 용감히 싸워서 많은 적들을 소탕하고 격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베트공들이나 월맹군들은 우리 한국군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LMG,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관총입니다. 그 기관총 사수들이 많이 전사했습니다. 기관총 사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 6주를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학벌도 좋고 좀 똑똑하고 활발한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또 4주를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후반기 교육입니다. 후반기 교육은 104는 LMG, 105는 박격포, 이런 식으로 4주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정예 군인이 됩니다. 이런 LMG나 박격포는 한 부대를 형성할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위생병도 있고 또 통신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주특기대로 있지만은 이 LMG는 특히 보병들 중심에 있어서 기관총을 쏘기 때문에 그 화력상 막강합니다. 이것은 1초에 10발의 총알이 나갑니다. 그러면 1분에 600발이 나갑니다. 그러면 10분이면 몇 발이 나갈까요? 6,000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화력이 발사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상대방에 있는 기관총 사수를 먼저 제압을 하고 상대방도 우리나라 LMG 사수를 먼저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돌격을 하든지 적진에 진입을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연히 우리나라 LMG 사수가 다른 보병들이나 화염 방사기보다는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있는 우리 군은 우리나라 정부에 LMG 사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연히 LMG 사수가 많이 전사하니까 국내에 있는 군인들 간에는 그 소문이 파다해서 누구든지 LMG 사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남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얼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억지로 이제 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이제 가겠다는 의사를 조금만 표시하면 어떤 사병은 갈 때까지 날마다 술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고 온갖 특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오음리 교육장으로 갑니다.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받는 과정에 전체 파견되는 군인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유언장이라고 글을 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저 불과 나이에 한 20몇 살짜리들이 생전 생각지도 못하는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많은 군인들이 앉아서 쓰기 때문에 서로 히히덕거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이런 걸 다 쓰는가 하면서 글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생전 어머니 아버지 전상서라는 말을 쓰지도 않던 그런 떡거머리 총각들이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 전상서 아버지 전상서를 부채가 쓰다 보니까 저들끼리 히덕거리고 웃기도 하고 나도 한다 니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카맣게 써내려갑니다. 그걸 수거하러 오는 내무반장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간단하게 써라 그러면서 다시 종이를 줍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제가 전사를 했을 때 저희 모든 물품을 아무개에게 주십시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이거 또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내가 왜 죽느냐. 뭐 월남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만약에 죽는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내무반장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씁니다. 그 다음 이제 배를 타고 남진하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식사 당번 주임 상사가 104 주특기는 모두 한 곳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 주특기들은 이제 한 곳에 모이죠. 그러면 인솔을 해서 식당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먼저 밥을 먹도록 합니다. 그 줄이 끝이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특혜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사병들은 뭣도 모르니까 제일 먼저 밥을 먹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양식을 먹어요. 이제 빵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아주 식사가 좋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먹고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매 식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꿔 말을 하면 너희들은 죽을 신세니까 이런 대우라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 모아놓고 또 종이를 줍니다. 또 유언장을 쓰라 합니다. 그 배에는 몇천 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설마 늘려서 우리가 죽으랴 뭐 든든하지요. 많은 장병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또 씁니다. 또 똑같이 웃으면서 희죽희죽거리면서 뭐 죽기는 뭐가 죽노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월남에 도착합니다. 이제 몇천 명이 내렸는데 이제 많은 추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군번을 확인한 후에 이 추록 저 추록에 다 타고 다 각자 흩어집니다. 맨 마지막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소리가 납니다. 155mm 곡사표 자주포입니다. 그 포 한 대 쏘는데요. 온 촌지가 진동을 합니다. 쿵 하고 뭐 건물이 움직임.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놀래죠. 처음 이제 대포 소리를 들었으니까 포병들이서 뭐 늘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만 보병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M16 소리와 LMG 소리가 뭐 요란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배투공이 들어왔는가 하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병계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전부 다 주목 그래 놓고선 이름과 군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는 또 이쪽으로 가라 이래 딱 가릅니다. 그때 남은 병사들은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다 각기 갔습니다. 그때 또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또 유언장을 쓰라고 합니다. 나이 이제 20몇 살짜리들이 유언장 3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써봤습니까? 우린 다 써봤어요. 또 뭐 안 써본 사람 뭐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똑같았을 테니까요. 응? 그 유언장을 씁니다. 간단하게 써라 그럽니다. 제가 죽으면 아무개에게 내 모든 관물을 드리세요. 이렇게만 써라 그래요. 그걸 쓰는데 휘죽휘죽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겁이 나지요. 그냥 한 놈이 훌쩍훌쩍 우는 거야. 그런데 눈물을 닦고 콧물도 닦고 이제 이게 진짜 실감이 나니까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이 울으니까 나도 우는 거야. 눈물이 나지. 겁도 나고. 그럼 이제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출합니다. 제가요 연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104 주특기가 제일 많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5,099명이 전사했는데 또
팔다리가 끊겨 나가고 불구자가 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104 주특기가 유달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04 주특기들은 그 당시에 모이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배를 타고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병들끼리 모이면 무슨 말을 했냐, 우리는 소모품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소모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월남에 와서 소모되는 그런 인간이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소모품입니다. 정글에서는 총을 쏘면요, 일반 보병들은 한 방 쏘고 자리를 바꿉니다. 민첩하게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이 번쩍 나면 거기에 또 총을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LMG는요, LMG 자체가 총이 큽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관총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기관총을 함부로 옮기지는 못해요. 무거워서.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수가 그 밑에 있는 삼각다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 드는 게 아닙니다. 실탄을 가져야 되잖아요. 실탄. 1초에 10발이고 1분에 600발이고 10분이면 6,000발인데 6,000발은 또 실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탄과 실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건요, 몇천 발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탄창을 몇 개를 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한쪽에 앉아서 계속 총을 들이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정글 속에서 불빛이 요란스럽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가 LMG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사격을 하게 됩니다. LMG 사병들은요, 총을 한 방 맞고 죽은 사람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 발, 어떤 때는 수십 발을 맞아서 벌집이 되다시피 해서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LMG 사병들끼리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소모품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월남전에 대한 악몽을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LMG 출신들은 이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기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고엽제로 전사한 사람들은, 고엽제로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것도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전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 돌아가시는 것이 좀 연장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전사입니다. 전사. 응? 월남전의 계속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망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월남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정부에서는 미망인들을 그동안 어떻게 했죠? 참 진짜 반성 좀 하세요. 반성. 미망인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금년에 국회의원들 한번 말을 해보시오. 정무위원들, 예? 전투수당 가지고 내 신랑에다가 내년도 전투수당 얼마 올려주기로 약속했나요? 그리고 그것이 미망인들에게 승계되도록 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껍데기뿐이에요. 껍데기. 응? 우리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국회의원들을 예의주시하는 줄 압니까? 당신네들은 진짜 정신대 가야 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국방부, 원어처 다 말이 틀려. 이런 이야기 듣고 보니 섬찟하지. 당신네들 LMG 가지고 정글에서 싸워봤어? 전투해봤느냐고?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이 나라에. 어? 그렇게 전투를 한 사람들이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10,000원 올린다, 20,000원 올린다, 웃기고 있네. 우리는 아직도 당신들 앞에 소모품이야. 미망인들까지. 미망인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금년에 대통령 잘 뽑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고엽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얗게 약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 산 온 올람에다가, 올람 땅에다가 하얗게 부대고 뭐고 뭐 비행기에서 뿌렸으니까 이게 뭐 어디 뭐 한국 군인들은 피해가 뿌렸나? 아무데나 뿌렸지. 엄청나게 많이 뿌렸어요. 그러다가 수송부 요원들이 한 번씩 가다 그 뭐 하얀 가루를 가져오더라고. 그래가 그거를 갖다가 초소 철망친 밖으로 거기다 뿌리더란 말이에요. 그 뿌리니까 풀이 다 죽더라고. 풀이 죽으니까 모기가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기약인 줄 알았지. 그걸로 사전에 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맨손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고엽제가 걸려가지고 피부가 마르고 비틀어지고 그 냄새를 맡으니 폐암이 걸리고 그것이 풀에 묻으니까 갈증이 나니까 풀에 이슬이 있고 물기가 좀 있으니까 그게 목이 마르니까 그걸 마시고 그럼 위암이 걸리지. 당장 안 나타나요. 다이옥신 그 약이 말이 얼마나 지독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몸서리 쳐진다고. 그거를 뿌려놓고 만지지 말아하든지 그거 좀 조심해라든지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들 남편들이 와가지고 살아보려고 애통지통 애를 썼을 거 아니요. 게다가 온갖 보약 안만 먹이보면 많어.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당신들 참 고생했어요. 나 그거 생각하면요. 불통이 나요. 불통이 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어초 뭐 이런데 병원 지어놔 놓고 그거 가서 등급해가지고 입원시키고 그게 고작이지.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 정권에서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월남에 가서 고엽제에 걸려서 온 사람들 소모품이야. 그 바로 전에 LMG 사수들 조수들 다 소모품이야.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 월남에 갔다 온 참전 전우들 그 가족들 다 소모품이야. 우리 이제 참으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생각 깊이 하세요. 대통령 잘 뽑으세요. 무슨 당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한테 무슨 도움 줬어요? 정책 발표하는 거 봐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위해서 뭘 하나 제대로 된 공약 합니까? 뭘 그 아직 빠져가지고 무슨 당 누가 좋다 무슨 당 누가 좋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대통령 잘못 뽑으면 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 죽도록 합니다. 잘 뽑으면 5억 한꺼번에 받아. 그리고 매달 300만 원 받아요. 돌아가신 분은 어쩔 거야. 할 수 없지. 이제 뭐 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제대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월남 갔다 왔다고 말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시집장가도 안 오요. 예? 옛날에는 서로 올라고 했지. 미망인 당신네들 말이요. 월남 갔다 온 사람한테 시집 올랐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집안에 시집장가 안 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잘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수당 한 사람한테 20억씩 달라고 정권에 암만 이야기도 안 돼요. 들어줄 놈 한 놈도 없어. 다 쓰레기요. 그런 사람 뭐 기대합니까? 찾아가지도 말아요.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요. 미망인 여러분들. 그거 헛일하는 거야.
그럼 믿을 거 못 돼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안 돼요. 제도적으로 재판 안만 해도 안 돼요. 김성웅 회장 가다 놓은 거 봐요. 그 사람이나 따나 참말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참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정직하고. 근데 지금 가다 놨잖아. 에? 우리 입 막는다고. 이제 찾아가지 마소. 그 헌일 하면 그 세월 아까워요. 대통령 잘 뽑아요. 삼상 공약 있잖아요. 그거요. 우리나라 돈 없다고요. 돈 많소. 걱정하지 마이소.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안 준다고 나라 망한다고 베니수엘에 다닌다고 뭐 떠드는 그런 놈들 미친놈이요. 그런 놈 믿지 마소. 제발.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파이야 스파이. 응?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돈 많이 있어요. 도둑놈이 많지. 도둑놈 다 때리잡으면 돼요. 그러고 미망인 여러분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월남에 갔다 와서 고엽제로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 뭐 민주당이네 뭐 국민의힘이네 뭐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 당에서 자네들한테 돈 한 푼 주나?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이번에 표 잘 찍어요. 그래야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지. 안 그래요? 응? 아버지 얼마나 원통해. 아무것도 모르고 귀국해가지고 멋있게 왔다고. 정말로 귀국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이 있었다고. 응? 다 말이지. 시계라도 하나씩 차고 그때 시계 귀했거든. 시계라도 하나 차고 군복도 촥 국제신사 돼가지고 훈장도 달고 왔지만은 몸에 이미 불치의 병을 앓고 와 있단 말이야. 그거를 현 정권이 어떻게 했나? 과거 정권도 지금까지 다 쪽.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보시오. 제발 정신 차려요. 대통령 잘 뽑아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당신네들도 살아요. 제발 이 말 좀 귀담아 들어요. 네요. 좀 아는 사람이요. 많이 아요. 말하는 거 보소. 내가 비록 사병 출신이지만은 앞으로 방송을 계속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 좀 내다보고 이번에 대통령 잘 뽑으세요.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당신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가서 협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고생한 거 원통하게 당하고 있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니 인정으로 뭐 호소하면 다 들어주지. 그거를 뭐 우리가 시시비비 가리가며 싸움할 필요도 없고. 응?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 만드세요. 우리 후손들이 고생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정말 참 개판 5분 전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통령 잘 뽑아서 여러분들 노후를 잘 보내시고 아들 딸도 좋은데 시집장가 가서 가정 이루고 그래 사세요. 아들 딸들요. 고엽제 그게 이렇게 유전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전한다 해도 미미하다고. 그리고 그거 뭐 의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근거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돈 있으면 시집가고 장가갈까 이거. 하도 못해가지고 뭐 저 외국에 있는 미인들 쎄 비렸다고. 거기서 여자도 데리고 오고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래 아들들 놓고 잘 살면 되지. 제 말 잘 듣고 그래 이번에 대통령 잘 뽑으세요.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입니다. 감사합니다.